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책상 위에 올려놓아 보시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코스피 지수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지수가 오르고 있다면 사람들은 보통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아, 경기가 좀 살아나려나 보다. 내 주식 계좌도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경제의 풍경 뒤편에서 아주 기이하고도 섬뜩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전의 경제 상식대로라면 코스피가 오르면 환율은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려고 달러를 들고 와서 원화로 바꾸니까 당연히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환율은 내려가는 게 우리가 배운 교과서적인 공식이었죠.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코스피가 올라도 환율이 요지부동입니다. 아니, 오히려 스멀스멀 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축포를 터뜨리는데 정작 우리 돈의 가치는 조용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녹아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환율이 1,460원이라는 공포의 숫자를 찍었다가 1,450원대로 살짝 내려오긴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아, 미국 셧다운 공포가 사라졌으니까 연준이 돈을 좀 푼다니까 이제 괜찮아지겠지. 정말 그럴까요? 천만에요. 그건 마치 암 환자가 진통제 하나를 먹고 통증이 가라앉았으니 완치됐다고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진통제 효과가 사라진 뒤에 찾아올 아직 해결되지 않은 8가지의 치명적인 시한폭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환율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생존 지침서입니다. 자,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보죠. 우리가 환율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정치적인 색안경을 벗어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2019년부터 줄기차게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자산의 반은 달러로 10%는 금으로 바꾸세요. 이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정권에 대한 호불호를 들이대며 화를 내십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놈은 피도 눈물도 정치색도 없습니다. 그저 이익이 되는 곳, 더 안전한 곳으로 흐르는 아주 냉정한 속성을 가졌을 뿐이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들은 바로 그 돈의 냉정한 흐름이 가리키는 경고등입니다. 지금 환율이 미쳐 날뛰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금리라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돈의 값, 즉 금리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상단을 기준으로 4%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을 넘나드는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2.5% 수준에 머물러 있죠. 이 격차가 무려 2%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군 이래 이 정도로 금리 격차가 벌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역전된 기간입니다. 1999년 IMF 직후에도 2005년에도 금리 역전은 있었지만 기껏해야 2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려 41개월째입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훨씬 높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수천억 원을 굴리는 대기업 재무 담당자라고 상상해보세요. 한국은행에 돈을 넣으면 2.7% 이자를 주는데 미국 국채를 사면 3.6%를 줍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돈을 원화로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달러로 쥐고 계시겠습니까? 답은 뻔하죠. 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달러 통장에 넣어둡니다. 왜냐? 그게 훨씬 이득이니까요. 이게 바로 시중의 달러가 말라가는 소위 달러 가뭄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돈을 찍어내는 속도, 즉 통화량입니다. 흔히들 미국이 달러를 마구 찍어내서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욕합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그보다 더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통화량 증가율을 보면 미국은 긴축한다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고작 3%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한국은
무려 20.4%나 돈을 더 풀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에다가 잉크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잉크를 3방울 더 탔는데 한국은 20방울을 쏟아부은 겁니다. 당연히 한국 돈의 농도, 즉 가치가 훨씬 더 묽어질 수밖에 없죠. 희소성이 떨어지니 가치가 폭락하는 건 경제학 원론을 들출 필요도 없는 상식입니다. 한국은행이 경기를 살리겠다고 돈을 푸는 동안 우리 원화는 조용히 휴지 조각에 가까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는 달러를 팔아서 원화 가치를 방어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세 번째 문제가 등장합니다. 대한민국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파는 주체, 즉 달러 매도 세력이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출 대기업들을 보세요. 예전 같으면 월말에 직원 월급 주고 하청업체 결제하려고 달러를 원화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낍니다. 금리 차이 때문에 달러로 쥐고 있는 게 이득인 데다가 앞으로 미국에 공장 짓고 투자하려면 어차피 달러가 필요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든 바이든 대통령이든 미국에 공장 지으라고 압박하는데 굳이 수수료 내가며 원화로 바꿀 이유가 없죠. 반면에 달러를 사들이는 세력, 즉 달러 매수세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도 슬픈 현실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들어오는 막대한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무조건 해외 자산, 즉 달러 자산에 투자합니다. 왜냐고요? 한국 시장은 너무 좁거든요. 나중에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을 줘야 할 때가 오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하는데 한국 주식만 들고 있다가는 매도 물량 때문에 코스피가 박살이 날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 주식, 미국 채권을 사야만 합니다. 국민연금이 매국노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이 달러를 사들이는 기계가 되어버리면서 환율을 끌어오르게 만드는 장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지갑이 두둑해질수록 달러를 더 많이 사야 하고 환율 상승 압력은 더 거세질 겁니다. 시장은 이미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베팅하는 겁니다. 더 절망적인 건 이 상황을 막아줄 방패가 낡고 부서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환율이 급등하면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손을 잡고 외환 스와프라는 걸 체결해서 몰래 달러를 시장에 풀었습니다. 일종의 환율 방어 작전이었죠. 그런데 이게 미국 재무부의 레이더망에 딱 걸렸습니다. 야, 너희들 그거 환율 조작 아니야? 하고 경고장을 날린 거죠. 이제 우리 정부가 맘대로 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을 억누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손발이 묶인 채 링 위에 올라선 복석골이 된 겁니다. 우리의 비상금, 외환 보유고 상황은 어떨까요? 한때 4,800억 달러를 자랑하던 든든한 곳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환율 맞겠다고 곶감 빼먹듯 꺼내 쓰다 보니 이제 바닥이 보일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창용 총재 임기 동안 환율 방어에 쓴 돈만 해도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원래 가만히 있어도 이자 수익으로 1년에 200억 달러씩 쌓여야 정상인데 그게 안 쌓이고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건 수백억 달러를 방어하는데 쏟아부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더 이상 꺼내 쓸 실탄도 부족합니다. 환율이 1,500원, 1,600원을 향해 달려가도 막을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공포, 이것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7번째 이유는 바로 재정 적자입니다. 나라 살림에 구멍이 났다는 소리죠. 정부가 돈이 없으니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냅니다. 국채를 많이 찍어내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갑니다. 실제로 한국 국채 금리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볼까요? 재정은 적자고 빚은 늘어나고 통화 가치는 떨어지는 나라의 채권을 들고 있고 싶을까요? 당연히 한국을 떠나고 싶겠죠. 자본 유출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외부 요인까지 겹쳤습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의 엔화 추락입니다. 과거에 우리 원화는 중국 위안화와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았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중국과 경제적으로 조금씩 멀어지면서 묘하게도 일본 엔화와 운명을 같이 하는 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 휘청이고 엔화가 휴지 조각이 되면 외국인들은 한국 원화도 도매금으로 묶어서 같이 팔아버립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쇼크 등 모든 엔화가 약세를 보일 때마다 우리 원화도 발목이 잡혀 같이 물귀신 작전으로 끌려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자,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금융시장이 잠깐 안정되었다고, 셧다운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8가지의 거대한 파도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밀려오고 있습니다. 금리 격차는 41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한국은행은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기업들은 달러를 안 팔고, 국민연금은 달러를 계속 사야 하고,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히 며칠 기분 좋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넋 놓고 앉아서 내 돈의 가치가 녹아내리는 걸 구경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3년 평균의 법칙입니다. 환율은 미친 말처럼 날뛰지만 결국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직전 3년간의 평균 환율을 계산해보세요. 지금 대략 1353원 정도 나옵니다. 만약 환율이 이 가격 밑으로 내려온다.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두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공호가 될 겁니다. 지금 환율이 145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추격 매수할 타이밍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환율은 언제나 우리에게 틈을 줍니다. 잠깐의 평화가 찾아와서 환율이 1300원 중반대 혹은 그 이하로 내려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2024년 9월에도 1371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고 5개월 전에는 1340원대까지 갔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이제 환율 안정되나 보다 하고 안심했지만 준비된 사람들은 그때 조용히 달러를 사모았습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낮습니다. 내년 4월 총재 임기 만료 때까지는 이 기조가 유지될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원화 약세 압력은 상수, 즉 변하지 않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치가 어떻고 정부가 어떻고 욕할 시간에 우리는 냉정하게 돈의 흐름을 타야 합니다. 지금의 환율 상승은 일시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생겨난 거대한 기후변화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하듯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에는 달러라는 우산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8가지의 경고 신호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장이 우리에게 잠깐의 틈을 보여줄 때 그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결국 지키는 건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찰력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